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통과된 거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집어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인컴, 그러니까 IRS가 레버니를 인크리즈 하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의 자원으로 그 미국의 매니팩처링의 그러니까 제조업이죠. 제조업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크레딧. 그러니까 결국은 지출도 조금 늘어나고 동시에 그 지출을 커버할 수 있는 인컴을 늘리겠다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수입부터 얘기를 하면은 그 C 코퍼레이션의 경우에 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회계사들이 열심히 잘해서 디프리시에이션을 많이 하면은 세금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세법상의 디프리시에이션을 했었던 거를 좀 무시하고 디프리시에이션을 그냥 일반적으로 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카운팅 프린서플에서만 허용만 하는 그 정도 디프리시에이션만 했을 때 나오는 것이 북 인컴이거든요. 네. 그 북 인컴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세금을 받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따져보면 세금 최소한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큰 돈이죠. 15%가요. 예, 그 15%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치는 돈이 그 한 400조 원 네.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400 빌리언 달러 정도 네.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carried interest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은 그 캐피탈 게인 텍스 레이스로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 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이자 소득세로 감안을 해가지고 네. 예, 한꺼번에 그 오디너리 인컴을 내게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갖춰져서 레버니 쪽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간 한 700조 원, 와. 700 빌리언 정도를 더 걷어들이겠다라고 와. 아이디어인 것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지출 면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지출 면에서는 한 400조 원이 약간 넘는 정도 네. 지출을 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한 300조 원의 재정 흑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나왔었던 빌드백 베러에 비해 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아주 굉장히 많이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없애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 있었던 빌드백 베러에 있었던 부분 중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된 그런 어떤 지출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용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경제의 어떤 방향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비용 계획이 있는데, 네. 그 계획이 이제 그 제조업이죠. 제조업. 특히나 지난번에 그 칩 플러스,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매니팩처링 크레딧을 주겠다라고 네. 했었던 그 규모가 한 50조 원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에서는 이런 그 프로덕션 크레딧이 한 40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400 몇십 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리튬 배럴이에요. 예. 배터리, 예. 리튬 배터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미국에서 앞으로 리튬 배터리를 생산을 했을 경우에 그 리튬 배터리 용량 단위당 얼마씩 크레딧을 주겠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 크레딧을 주겠다고 하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리튬 배터리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을 경우에 네. 예전에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은 차 한 대, 뭐 전기차를 한 대 사면은 연방정부에서 크레딧을 뭐 7,500불, 8,000불 이렇게 줬었던 게 기억이 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만 해도 좀 제약이 있었죠. 네. 첫 해, 그 한 해에 한해서 처음에 팔리는 20만 대까지만 크레딧을 주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뭐 6월, 7월 지나가면 크레딧이 끊기고 뭐 이런 일이 생겼었죠. 네. 올해는 그렇게 이제 뭐 리미테이션이 없는 거죠. 몇 대를 팔건 하여튼 다 주겠다. 와. 그것도 한 해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 주겠다. 와.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 중국에서는 아마도 중국의 GDP가 미국보다 훨씬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기차 하나 팔릴 때마다 13,000불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중국 시장에 이제 외국 자동차들이 들어가가지고 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중국 내에서 생산하기 전에는. 네. 근데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 자동차를 그 생산을 가지고 팔을 때에 그 7,500불 크레딧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자동차 핵심이 배터리니까
그 배터리를 그 두 가지, 그 7,500불 크레딧을 두 개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3,750불짜리 두 개로 나눠서. 네. 첫 번째 3,750불은 그 배터리가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됐었어야 돼요. 음.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3,750불은 일단 날라가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럼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빙 포스가 생기는 거죠. 네. 배터리를 그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만이 미국 내에서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동차 업체들이 사줄 수 있고 네. 또 더군다나 그 배터리를 만들면서 매니팩처링 텍스 크레딧도 받고 네. 굉장히 큰 부분이죠. 음. 두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음. 그 배터리를 만드는 원자재를 어디서 사올 것이냐, 네. 어디서 사올 것이냐. 만약에 지금 중국에서 사온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 내에서 채굴이 된 원자재는 일단 안 된다. 중국에서 채굴이 됐다고 하더라도 제3국에서 프로세스를 해서 보내는 것까지는 괜찮다.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리사이클인데, 네. 이 배터리는 리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리사이클이 없으면은 앞으로 뭐 전 세계의 매장량이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앞으로 자동차가 전기차가 몇 천만 대가 팔릴 텐데 네. 그걸 다 감당을 못하죠. 그렇죠. 폐 배터리를 수거해가지고 여기서 리사이클을 해야만 되는데 음. 그 리사이클을 어느 나라에서 한 것까지 드느냐? 미국 노르트 아메리카 지역 내에서 한 것만. 외국에서 리사이클한 배터리 그 재료를 갖고 만드는 거는 또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아까 그 3,750불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이 원자재 쪽에서도 3,750불을 또 따로 둬서 최종적으로 7,500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에 쓰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는 그 배터리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 원자재를 사오거나 프로세스를 할 때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리사이클한 재료를 사올 때는 어디서 사와야 되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다 합쳐서 7,500불이 만드는 거니까 굉장한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해야 되겠죠. 물론 뭐 이 법안이 2023년부터 시작하는데 네. 2023년부터 100% 이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이건 아니고요. 2023년도에는 전체 재료의 40% 이상을 그런 재료를 써야만 크레딧을 준다. 매년 올라가서 뭐 2028년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2030년에 모든 자동차용 그 배터리는 100% 미국에서 만들거나 지금은 50%, 뭐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사이에 이 배터리 쪽에 그 미국 내에 그 배터리에 투자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LG나 SK 같은 한국 기업체가 될 네.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업체들이 미국으로 마치 무슨 골드러시처럼 그렇죠. 그 돈이 한 360조, 60조? 네, 370 빌리언 달러 네.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큰 돈이죠.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가 약간 넘으니까. 네. 예, 그 정도 돈을 앞으로 10년 동안 외국 업체가 여기 들어왔을 경우에 그 돈을 풀겠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큰 드라이빙 포스가 될 것이고요. 네. 원자재 업체들도 만약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작지만은 솔라셀 쪽도 있거든요. 네. 솔라셀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렇죠. 점유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한국도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뭐 상당히 앞서갔었지만 지금 중국한테 많이 밀리는 상태죠. 근데 역시 비슷하게 그 솔라셀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를 어디에서 만들 것이냐, 그 제조는 어디에서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솔라셀이 미국에 많이 들어오는 거는 제일 큰 게 이제 각 가정집마다 지붕에다가 솔라셀 유닛을 막 설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나라에서 크레딧을 주는데 작년까지 이제 23% 줬었는데 그 퍼센테이지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크레딧을 텍스 크레딧을 내가 그 설치한 비용의 몇 퍼센트를 그냥 텍스 크레딧을 나눠주는데 그때 그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거기에 데이터가 다 써 있을 거란 말입니다.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 이게 미국 내에서 제조가 된 것인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품을 프로세스를 했었는지, 네.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크레딧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아니면 미국에서 팔리질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제조업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낙후된 미국의 제조업이 반도체 그리고 리튬 배터리 그리고 솔라셀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중국을 배제하고 네. 우리가 만들어서 주겠다. 이거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시된 그런 표현된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사실 제일 크죠. 네.
지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 IRS 조직이 너무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8만 7천 명 고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겁난 얘기인데. 굉장히 겁난 얘기인데 사실은 뭐 저희 같은 일선 회계사들이 느끼기에는 그동안 IRS가 그 리소스가 굉장히 낙후된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십 년 전에 깔아놨었던 그 서버 시스템도 지금은 너무 느려서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고 제가 실제로 IRS에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 직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언제나 컴퓨터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을 많이 헐. 뜨지를 않는데요. 클릭해도 뜨지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까지 이제 IRS에 그 수많은 편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처리하는 시스템도 직원들이 너무 없으니까 많이 달리고 답변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지금 이게 얼마 됐었어? 70빌리언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할당을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80빌리언. 80빌리언. 네. 그 정도가 할당이 된다면 물론 이제 사람부터 충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만 되지는 않겠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디터들이, 감사관들이 굉장히 큰 숫자로 증원이 될 것이고, 네. 이 법안의 이제 골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리덕션을 해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되는데, 이미 400조 원 훨씬 넘는 그 지출 계획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걷어들여야 되겠죠. 그렇죠. 걷어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흑자 재정을 만들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리덕션 한다고 하는 게 이제 설득력이, 타당성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걷어들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미니멈 북 인컴에 대해서 15% 내는 거, 뭐 캐리는 이거가 좀 부족하니까 IRS에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겁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언제부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2022년 세금 보고 하는 것부터는 할당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합법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